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2월 1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미국장 시장 분석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분석, 선물 기술적 분석, 니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 그 다음에 12월물 코스피 200 옵션 분석, 그 다음에 합성 포지션 분석,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매매 복귀. 이건 이제 정회원 분들은 이제 카페로 올려 드릴게요. 유튜브는 이제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전략, 정회원분들 카페로 전달을 해드리고, 유튜브 회원하고 준회원분들은 이제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을 전체적으로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매크로 분석은 뭐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해도 주식시장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적인 거, 저는 이제 카이사르는 12월 달 이제 첫날에 연준이 QT를 종료를 한다. 그 다음에 달러 유동성 증가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원화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요인, 지금 우리 시장의 고환율 1,400원대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이곳에서 외국인들 주식을 사주게 되면 우리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대부분 팔자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졌다. 1,400원대가 고점이라고 그러면 주식을 사서 원화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반등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그런 매매가 되는데, 여기서 1,500원을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1,500원대 가서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 첫날에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의 일관성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랬죠. 계속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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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도 보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장세가 박스권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연 12월부터 우상향으로 계속 매수가 되는 건지 매도가 계속 되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12월 달에 보면 우리 시장이든 외국 시장이든 상당히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끝났을 때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지난주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 구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커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 부분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분석했을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헤드앤숄더 모양을 갖추고 조정 파동이 되느냐, 아니면 추가로 반등을 하면서 강한 시장이 다시 연말에도 랠리가 펼쳐질 거냐,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겠는데, 중요한 구간에서 양봉이 나버렸어요. 음봉보다. 십자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미국 쪽에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4%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4.0, 4.1 요 구간에서 연준 위원 중에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 발언이 지금 막 대치 중에 있죠. 그래도 비둘기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둘기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 4.0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도 금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12월 달에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만약에 확신을 갖게 된다면 저게 이탈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에 뭐 불을 지펴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는 지금 파월 의장은 연준 의원하고 약간의 그 어떤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재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하고 어떤 조금 의견에 충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12월에 금리를 낮췄다가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연준 의원들은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뭐 1월이나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상충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이 10년물 채권 금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은 거듭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뭐 3.8 무너지면 잘못하면 엔킬이 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에도 악재다. 떨어져도 큰 폭으로 떨어져도 문제, 4.5로 돌파해도 문제. 우리 시장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보다는 좀 낮아지는 것이 조금은 우리한테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지금 미국의 금리 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지금 뭐 환율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S&P 보면 지난주에 여기 후행 스팬이 이탈이 되고 나서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여기가 이제 맥점이다.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서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기술적으로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렇죠.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추세선도 되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51선을 뭐 지지를 해서 이렇게 턴하면 어떤 파동이 되는 겁니까? 상승으로 가는 N자 파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드미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된다? 51선을 재차 붕괴하는 일이 벌어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12월 첫째 주의 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만약에 첫째 주에 51선을 이탈되지, 일단은 추세가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여기를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51선만 지지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S&P 선물을 보게 되면 월봉은 어떻게 버블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죠. 이탈됐다가 급락을 했다가 꼬리 달고 올라온 월봉의 모습이고, 주봉도 보면 제가 6580포인트는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를 지켜야만이 계속 상승이 유지된다. 양봉으로 세우고 지금 올라섰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 그 키 값은 엔비디아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도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차트가 형성이 됐다.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야 돼서 조정 파동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일단 해놨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 여기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일단은 50일선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M파동이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는 그 추후에 다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2월 이번 첫째 주에 여기 구간을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기대감을 잔뜩 줬다가 내려와서 푹 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50일선 콱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상방이 없어요. 이건 더 안 좋은 파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고점을 다 찍어 놓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는 모습을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양날이 칼이 되는 거예요. N자로 지지해서 가게 되면 뭐 7,000선이든 7,200이든 뭐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반대로 부러져 버리면 이게 대반등의 가장 극치를 보여준 그런 자리가 돼서 꼬심을 주고 하방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파동이 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차트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분 중심으로 보게 되면 60분 중심값 여기서 돌파를 해서 이번에 매우 강한 것이 여기서 내려와서 찍지도 않고 이런 파동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절 영향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은 6,815선 정도 근접하면 매수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라가서 6,900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로 대응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6,800선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저항이 돼버리면 약간 조정 파동으로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율 동향. 지금 이제 매우 환율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매우 치열한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환율이 고급 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를 뭐 서학개미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떡쿵저떡쿵,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뭐 20조, 30조, 40조에서 계속 재정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은 잘 되고 달러는 많이 벌어들이는데 환전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를 않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그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과거에 이렇게 1,400원대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어떻게 됐다? 매수를 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외국인들 지금 심리는 뭐다?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명확한 거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 환율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외국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1,400원대에서 강세로 부러지는 1,300원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500원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주식을 여기서 마구마구 사줘야 되거든.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그런 시그널은. 그런데 안 사고 있다. 여러분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짧게 할게요. 저는 카이사르는 고점에서 10% 정도 조정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역대로 봤을 때 월봉이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음봉이 마감이 됐다가 장대 양봉으로 급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1 파동으로 올라왔습니다. 1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강세장으로 가려면 또 양봉을 내든지 십자로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밑에를 깨지는 흐름이 2개월 연속 음봉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는 4,500을 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1월 저점을 안 깨야 돼. 여기서 음봉이 나도 이 안에서 음봉이 나야 되고 이 안에서 양봉이 나서 추세를 끌고 가야만이 강한 시장의 모습을 펼칠 수 있다. 이것만은 팩트. 그렇죠? 저점을 깨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된다. 요걸 깨지는 순간 반등을 세게 한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더 강하게 갈 수가 없다는 시그널을 나타낸 거다. 그건 틀린 월봉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0% 정도 7에서 10%는 언제든지 제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2월에는 양봉을 내주든지 최소한 뭐 십자로 버티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된다. 이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추가 반등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깨버리면 반등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조정을 암시하는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집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 상단 추세선은 이탈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조정을 보였을 때도 지지했는데 대음봉 나면서 이탈이 됐고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추세선 상단에 맞고 떨어져서 십자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음봉 십자. 주봉 중심값은 3,928포인트. 그래서 555.20 선물로는 이 두 자리를 지켜지게 된다 하면 추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탈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530, 3766포인트, 3700포인트, 520선까지 조정으로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비중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 추세선, 요 외 하방 추세선 이 채널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21선 이탈을 하고 다시 51선 타고 21선에 대한 저항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완전히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5일선과 21선과 5일선의 싸움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거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이 4,000포인트예요. 4,000포인트. 그 월요일날 4,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4,000포인트. 만약 이게 4,000포인트를 양봉이 난다 하더라도 4,000포인트를 못 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또 내려온. 전저점을 또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양봉이 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계속 타고 가는 아주 그런 고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지금 선두 세력들은 이쪽 4,100에 문 닫아 놓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파생 쪽에서는 하고 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물로 580대에서는 마구마구 하방 공략을 하고 20일하고 60일 중간선부터는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유효합니다. 계속. 그래서 21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추세로 하방 공략을 하고 21선 하단에서 청산하고 매수를 하고 이번에 이런 파동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 하단을 깰지 안 깰지는 지금 61선 뭐 거의 다 달았어요. 안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가서 월봉으로 보면 하단을 이탈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이게 기간 조정.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하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12월에도 이런 파동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여기 돌파됐을 때 그때 가서 상방으로 컷 주고 매도 쳤다가 컷 주고 상방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아마 개별주가 판을 치겠죠. 개별 주식. 예. 이런 박스장에는 대형주보다는 화려한 개별주가 랠리를 펼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좋겠죠. 반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눌려서 상승을 못했던 그런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라든지 개별 주식들이 상당히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뭐, 지금 이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발목이 딱 잡혀 있죠. 구글 칩이 등장하면서, 지금 엔비디아, 구글 서로, 이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음봉. 반도체 지수 상승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갭 상승하면 계속 음봉. 여기 십자만 그래도 그냥 버틴 흐름이 전개가 되고 21선을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주도주죠.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끌고 올라온 여기서부터 급등 파동으로.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금 주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수도 이런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개별 주식에 자금이 쏠리면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12월에도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 돌파를 해서 제가 106,000원이 저항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박스권에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게 후행 스팬이 여기 캔들을 이탈을 해버리게 돼도 지금 이제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21선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도 탄력성이 매우 강한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지수가 뭐 크게 뭐 급락을 한다든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생 쪽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으로 가서 열심히 수익률 게임에 나서야 되는 12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든지 부러지면서 하방으로 조정을 크게 받겠죠. 여러분들이 그 두 종목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충분히 하시고 지금 카이사르 생각은 그냥 박스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급락이 나오든지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중간 정도에서 ASR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 분석. 지금 보면 5분봉으로 보게 되면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의 집중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봉 중심값에 올려놨고요. 월요일의 시장은 560에서 561을 과연
저항으로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인지, 돌파를 해서 양봉으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다. 이날 정규 시장 땡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었어요. 그럼 이건 누군가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 11월 말에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내서 엄청난 2조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물량이냐 이거죠. 이게 교체 매매를 위한 매도 물량이냐, 진짜 털고 나가는 매도 물량이냐. 근데 카이사르 생각은 매도는 강하게 했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급등 파동이 나왔죠. 이런 쪽에 뭔가 얽혀있는 매도가 아니겠나. 만약에 월요일날 외국인이 매도가 별로 없다, 장 초반에만 2, 3천억 매도를 하고 매도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상방으로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5천억 1조를 또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 죽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된 매도가 월요일날 시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음봉으로 다시 추락을 하는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15분봉은 560일. 그렇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560일 기억하시고, 30분은 지지선 역할을 하죠. 556. 그 다음에 여기 5일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술적 분석은 560에서 561, 하방은 555선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 5포인트 내를 어떤 파동이 상방매는 이걸 돌파를 해서 어떻게든 깔고 앉아서 상방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하방매는 어떻게 돼? 이걸 이탈을 해서 저항이 돼서 이게 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선두 세력들은 그동안의 싸움터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에 하나 이 561선 부근부터 554선 요 박스에서 머무르면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가 됩니까? 거의 전멸 상태가 돼버리죠. 이렇게 조금 보이는 징후가 보면 금요일 마감에서 옵션이 변동성이 양합이 5.0이에요. 그죠? 평균 5.0. 매우 많이 죽었어요. 그동안 이 정도의 그 변동폭이 전날 움직였으면 한 8.0 정도 돼야 되는데 양합이 3.0이나 죽었다. 그 얘기는 월요일날 561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 5일선도 쉽게 깰 수 있을까? 파생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박스로 끝나는 거 아닌가? 갭상승했다가 십자로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런 징후가 금요일날 야간 시장에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래서 아마 준 회원분이나 유튜브 회원분들도 제가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금요일날 야간장 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스탠스에 의해서 나는 하방 공략을 어디서 해야 되겠다, 나는 어디서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자리를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분 그냥 30분으로 다 분석이 됐으니까 120분 240분 다 중립 상태예요 지금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21선 저항과 5일선 지지 구간, 중립 구간, 요걸 밑으로 깰 것인지 돌파를 할 것인지, 요 박스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12월 1일 첫 번째 미국장을 보고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월봉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 복귀는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지난 금요일 날 이게 21선일 돌파가 안 되면 이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돌파되면 양봉의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강세장으로는 이런 확률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 약세장 무너지는 그림은 이런 파동이 된다. 그래서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냥 두들겨 맞은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복귀를 좀 해줬고,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21선 맞고 564.40 붕괴되면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몇 포인트짜리, 한 7포인트짜리가 막 그냥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시나리오 써서 그날 전달을 해드렸고, 기준선 활용법에 대해서도 정회원 분들은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튜브 회원분들하고 뭐 준회원 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 카이사르는 어떤 기준선 매매를 디스코드로 해서 다 전달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합성 포지션 지금 봅니다. 우선 한 6일 전 거 보면 580, 587 상단 막아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그대로, 그 다다음 날도, 그리고 전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보면 지금 계속 상단은 580대, 밑에도 520대, 이런 구간으로 지금 계속 합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수익 구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단에 지난번에 여기 520선이 매우 컸죠. 금액이 제일 컸어.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윗단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보면 560선 전후, 그 다음에 550선, 여기가 지금 요 구간이 가장 수익이 큰 구주로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다. 12월물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60에서 550 사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월물도 마찬가지예요. 585, 지난번 여기까지 올려놨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죠? 콜옵션 다 없애버리고, 여기도 보면 수익이 제일 큰 구간은 530대, 그렇죠? 1월물, 그 다음에 550, 555, 요 구간이 지금 가장 수익이 큰 구간으로 1월달 포지션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월달도 뭐 상방은 590, 하단은 530대,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선두 세력들이 12, 1, 2월 달까지 580선, 590선에서는 막을 것이고, 밑에는 520선의 어떤 박스권으로 지금 전체적인 한 3개월 시장을 지금 보고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놨다. 요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분석 보게 되면, 지난번 옵션 변동성 제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뭐 77까지 올라갔죠. 7일 전에. 그 다음에 보면 71로, 그 다음에 66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보면 59로 또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53. 지금 변동성이 계속 죽으면서 외가격 콜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망했죠. 그 다음에 풋옵션도 외가격들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 내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3에
내려왔는데 내일 만약에 박스권이 된다. 그러면 옵션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40에서 50 사이 들어오면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노리시고 방향성 잘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거의 77에서 53까지 내려왔으니까 일주일 만에 53까지 이렇게 오늘 24나 죽었어요. 그렇죠? 매우 크게 지금 변동성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또 폭발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 구간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월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보게 되면 처음에 7일 전에는 뭐 그닥 이거 없어요. 뭐 포지션 금융투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워낙 외가격을 이제 건드렸으니까 서서히 윤곽을 이렇게 갖추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양매도 세력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 증권사, 뭐 사모펀드, 뭐 헤지펀드, 이런 슈퍼펀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제일 셉니다. 세력 가운데 1번. 그렇죠? 2번은 누구예요? 뭐 외인이 그래도 2번. 어떤 때는 이제 3번, 2, 3등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금융투자는 언제 세냐면, 평상시는 뭐, 그냥 니네 놀아라. 이 만기주에 세요. 만기주가, 금융투자는. 만기주의, 갑이다. 이렇게 보면, 기타는 이제 해치성 물량으로, 투자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큰 아저씨 양매도 세력은 지금 575선 막아놨고요. 개인들은 지금 587선 이상으로 가야 수익을 크게 내는 구조로 상방에 콜을 많이 쥐고 있고, 외인들은 콜 매도를 쥐고 있다고 했어요. 콜 매도. 집중적인 건 580대 물을 다 매도를 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도 수익은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520선까지. 콜 매도만 때려있어요. 수익금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외인들은 580부터 520선 이 안에서 아무 데서나 끝나도 상관없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금투는 570선 이상으로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고, 반대로 기타 법인은 540선 이하로 내려가야 수익이 큰 구조로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방 포지션을 강하게 원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되면 합성 포지션 쪽으로는 별 탈이 없다. 그리고 하방으로 가장 원하는 주체는 또 기타 법인. 그렇죠? 그래서 개인하고 기타는 극단적 상방과 하방의 포지션을 쥐고 있고, 나머지 세력 큰 아저씨들 1번, 2번 만기주 강한 금투 요 정도에서 그냥 12월 달 움직이면 우리는 12월 물에 대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포지션. 그래서 카이사는 결론 580선에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에 치중을 하고, 540선 이런 부근에 근접했을 때는 상방 공략을 하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게요. 그냥 보이는 분석을 해서 데이터 값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 만에 하나 580을 돌파를 한다. 그럼 컷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계속 매도해서 수익을 내다가 5포인트 그냥 컷 주면 되지. 585를 돌파를 한다면 무조건 컷. 반대로 540 정도 와서 계속 매수해서 수익을 냈는데 540 부러졌다. 그럼 5포인트 컷. 이렇게 주고 매매를 하면 쉬워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놈의 추세 매매를 한다고 계속 상방을 끌고 있다가 옵션 프리에 죽어서 깡통 나고,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야, 이제 뭐 주식시장 망가졌다, 엔비디아 망가졌다,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대기 때문에 폭락을 할 것이다, 뭐 3,500까지 뭐 조정을 보일 거다, 푸습장 계속 들고 있다가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들보다 더 자금력이 뛰어난 애들이 이런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뭔 배짱이 좋다고, 뭐, 폭락한다고, 어떤 분은 뭐, 야, 이번, 이렇게 외국인들 엄청나게 파니까, 야, 이거 뭐 3천 그냥 도로 뭉거지는 거 아니냐, 뭐, 환율이 뭐 1,500원 돌파하면 뭐 2천까지 빠진다는 등 이런 유튜브에 속아서 매일 풋쌌다가, 내려가지 않아서 깡통 나는 거. 어떤 분은, 야, 이제 상법 개정을 해서 5천 가니까 매일 콜만 사다가, 죽어나가서 깡통 나고,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물 투자에 있어서 5일 동안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5일 동안의 분석을 해서 상방인지 하방인지만 맞춰도 고수다. 뭐 2주 거 한 달 걸 굳이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대부분 일주일 포지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도 보면, 야, 80은 너무 높다. 50까지 죽었다.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50 이하부터는, 이제 옵션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손실 나면, 뭐, 잘못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컷 주고 나오면 되는데, 80에서부터 포지션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박스권에서 풀이 녹은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뭐 폭락을 할 거라고 풋을 잡았다가 다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멸된 다음에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득이 하나도 없죠. 그 파생은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당장 위클리 옵션 이제 만기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보면 이틀 전, 그 다음에 변화. 지금 보게 되면 선두 세력들이 상방으로는 565선까지 열어놨고 최대, 밑으로는 545선인데 실질적인 포지션은 560 상방이 저항일 거냐 아닐 거냐, 밑으로 552.5를 붕괴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주 지금 변동성이 극친데도 불구하고 요 판 7포인트밖에 안 돼요. 월요일날 좀 조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561을 돌파한다 해도 565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물음표. 552가 깨진다 하더라도 하방에서 또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물음표. 지금 이 포지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11시 정도, 10시나 11시 사이에 외국인들 포지션과 기관의 포지션, 개인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 성격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그 첫날의 환율 동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전장 한두 시간 만에 각 주체별로 포지션과 환율 동향에 의해서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포지션이 없으면 일단 박스권, 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왜 앞에서 얘기했던 금요일날 뭡니까? 종가 옵션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양압이 5.0이에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아요. 그러면 요 구간하고 지금 합치된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뭔가 막았어. 위에 560선 돌파 안 되는 기라 야간 시장에서도
여기서는 막았고, 이 밑에는 하방에서는 매수를 해서 지금 요 구간에 가둬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5.0이라는 의미가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지금 11월 달 양압 중에 가장 거의 낮은 상태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금요일 날. 대부분 8.0, 뭐 12.0 이런 양압으로 끝났는데 어제 최악으로 끝났다. 이것이 알려주는 무슨 시그널이 아침 시장에 한두 시간 만에 이제 나올 것이다. 그게 박스장이 된다면 이번에 옵션은 왕창 죽이고 오후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 옵션 투자자들은 오전에 철저하게 분석적 투자를 해라. 아셨죠? 그리고 나서 박스장이 나면 오후 막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후 2시 넘어서. 이때 프리가 팍 죽었을 때 이때 2시부터 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막 10배짜리도 나오고 뭐 20배짜리도 나오고, 그때 양매수를 했을 때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분석적 측면에서 들어가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한번 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선물 투자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560에서 561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촉각을 세워서, 이게 저항이다 그러면 계속 매도, 대응을 하방으로 공략을 하고, 저게 돌파해서 562를 돌파하고 깔고 앉는 흐름이 되면 스탠드를 빨리 바꿔서 565, 565로 갔는데도 이 매도세가 약하다. 그러면 500, 정고점 계속 가는 거죠. 양봉으로. 21선 뭐 돌파. 올라타면은 또 급등해서 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560 지금 4 정도가 5가 21선이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금요일날 짱대 음봉을 만들었던 그것을 완전 뒤엎는 장대 양봉으로 위로 세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570선이나 75선을 도전을 했다가 박스로 또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 금요일날 시장까지 그냥 계속 그 양봉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크게 열리는 구간이 적어진다. 그런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번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상방에 도전을 한번 시도를 해볼 개연성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물 투자자는 이 구간을 보고, 옵션 투자자는 아주 집중을 했다가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돌파가 되면 콜이 막 분출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박스권이나 약간 하방에서 풀이 완전히 죽인 다음에 오후장에서 시세를 주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번 주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12월 첫날에 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양봉으로 강하게 세워서 끝날 것인지 음봉으로 끝날 것인지, 여기에 따라 한 주간의 주봉의 캔들이 중요하다. 양봉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하방은 이제 10%, 3,800포인트가 저점이 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12월 달에도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생은 추세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대형주보다는 어쩌면 수익률 게임에서 중소형주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12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황을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12월 중간 정도에 만약에 카이사르 분석이 약간 환율 동향이라든지 수급 분석에 있어서 변화 조짐이 오면 제가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서 AS 분석을 다시 세분화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뭐 분석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고, 분석한 것은 어떻게 돼? 꼼꼼하게 보시고, 추세 매매 하신 분은 개인이 책임을 지어야 돼요. 또 카이사르가 여기 가서 뭐 하방이다 상방이다 했다가 그 홀딩에서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카이사르는 뭐다? 당일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